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력한 찬바람과 함께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보름만 있으면 반백살이 되는데요. 예전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을 잃으면 다 잃은 거지, 씨. 뭐 건강이야 뭐, 그까이 거? 약간 이런 아주 개건방진 생각으로 살았는데,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건강 부분에서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어느 정도 뭐 나이 값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예전처럼 막 이 건강이란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움직였다면 지금은 확실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예, 확실히,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 때마다 야야, 다 필요 없어. 건강하면 돼. 있지? 돈이 많으면 뭐해? 건강하면 의미 없어. 그리고 건강해야지 돈도 벌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건강에 굉장히 많이 제가 집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날씨가 상당히 포근했잖아요. 뭐 부산에 벚꽃이 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온이라고 하더니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나? 정말 이 이상기온이 겨울이라는 것을 바이든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었는데 웃기고 있네. 정신 차려. 나 겨울이야.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식시장도 지금 좋고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 그렇게까지 올라갈 때 아니야? 뭐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제 방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예전에 증권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 그 혈기왕성했던 그 에너지로 뭐 테마주, 급등하는 테마주, 뭐 하여튼 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매매를 거의 했거든요. 예, 우량주를 사서 이렇게 돈을 벌기보다는 진짜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매하는 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저의 매매 원칙을 그냥 딱 제가 목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이 오면 뒤도 안 돌아다보고 팔고 그 원칙만 좀 지키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은 빼고 뭐 이거 원칙을 지키자. 뭐 이런 매매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 장세 이런 것에 저는 즐기는 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제가 잘하는 게 뭘까 보면 확실히 특히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가 쎄하고 안 좋아졌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막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으로 막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괜찮아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추락하는 것, 여러분들이 막 던지고 튀어나가고 막 도망가고 벌벌 떨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제가 잡아주는 역할을 잘하는 게 저는 돈다방 미쓰리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인 것이고 왜 제가 단순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한 것도 아니려니와 그리고 금리를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빨리 인하한다면 굳이 저렇게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왜? 어떤 그 왜라는 질문에
이거 때문이야 라는 어떠한 내용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고를 외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좀 이렇게 소심하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봐서 소심하게 생겼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공격적으로 매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신용계좌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미수는 기본이었고요. 몰빵 뭐 제가 그때 매매했을 때는 10배까지도 미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뒤에 주식을 팔아서 상환해야 되는 그 미수까지 저는 그냥 취미이자 옵션으로 무조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소심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직접 제 계좌를 매매하고 제가 직접 매매를 하면 어찌 보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그리고 그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어찌 보면 종교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혹시 저로 인해서 손해보시는 분들,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다방 미스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 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쓸데없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던지지는 않을까. 괜찮습니다. 뭐 지금 이슈는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확대될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올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안심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어찌면 더 한 단계 나가서 주식시장에 대한 공식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쓰리가 돈을 잘 버는 가장 적정한 코스피 지수대가 뭐 2150 정도에서 2300 정도, 2350포인트대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2600을 간해만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2150포인트 얘기하면 되게 2150포인트라는 단어를 들을 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끔찍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게 아니라 2100포인트, 2200포인트에도 저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런 세뇌를 여러분들께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요, 뉴욕 증시는 재선이라는 어떤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패권 전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돋보여야 됩니다. 중국보다도 잘나 보여야 되고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서 3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형님인 뉴욕 증시를 따라가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허접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2,500포인트 근처에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는 왜 저렇게 강할까?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닌데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지금 2%나 기준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도 낮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식시장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오면 정리하고 올라오면 정리하고 2,500포인트 밑으로 빠지면 기관들이 올려놓고 개인들이 올려놓고 외국인들이 팔고, 지금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잠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증시, 뭐 글로벌 증시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뉴욕 증시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600포인트에 대해서 연내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점. 사실요, 유동성 장세면은요 100포인트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하루 만에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유동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하면서 주식을 매매할 때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빨간색인 주식시장을 즐기되 흥분은 하지 말자. 예,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멘트인 것 같아요. 자, 12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상승, S&P 500이 0.01% 하락, 나스닥이 0.35%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날 3대 지수가 상승하진 못했습니다만 S&P 500 지수만 소폭 하락해서 혼조세로 그냥 훈훈하게 마감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역시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제가 연내 2600포인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뉴욕 증시도 지금 계속 뜨거웠는데 과연 다음 주에도 뜨거울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요. 어쩌면 지난주 연준의 회의가 있었던 그 주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긴 할 거예요. 이제 스몰 산타 랠리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2024년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 같은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여러분 2022년 작년 이맘때 2023년도 잘 됐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질 때가 연말이잖아요. 새해에 대한 기대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2022년 연말 됐을 때는 2023년도에 돈다방 미스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확장시키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를 넘어서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그러고 막 흥분을 했다가 저는 오히려 올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행운일을 잃었고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그렇듯 지금 2023년도 12월도요. 마찬가지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금 딱 시점은 내년에 잘 됐으면 좋겠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2월 달 서비스 PMI 지표, 12월 달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PMI 지표는요,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두 개 중에서 서비스 PMI 지표가 살짝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S&P 500이든 아니면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발표되는 이 PMI가 제조업 지표는 기준선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조업 지표보다 살짝 높은 서비스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S&P 글로벌 12월 달 서비스 PMI 지표는 11월 달 50.8에서 12월에는 51.3으로 전월 대비 서비스 PMI 지표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도 11월 달에도 50.8로 50 이상, 즉 기준이 50인데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번 달에는 살짝 더 잘 나왔다. 반면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2월 제조업 지표는요. 11월 달은 49.4, 12월은 48.2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에 기록한 49.4도 기준선 50 이하, 즉 경기 위축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장치는 49.5였는데 시장치보다 안 좋았고요.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이미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툭툭 튀는 때도 있지만 그게 추세를 좌우하진 않는다. 그게 지금 뉴욕 증시의 어떤
경제 지표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여러분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노래를 했을 때 미국은 야 미쓰리 입 닥쳐 우리 미국은 경기 좋아 우리 미국은 고용이 지금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고 고용 가지고 뻗태던 미국조차도 최근 들어서 지금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부진한 고용 지표를 확인한 11월 달에 연준이 다른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이제 고용 지표도 둔화되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행위를 더 이상 못 하겠구나.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어쩌면 연준이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로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회복을 위해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자, 11월 산업 생산은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11월이라는 그 분위기가 주는 의미. 예. 자, 경제 지표 확인해 봤고요. 자, 12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할 거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단지 연준위원들이 내놓은 점도표에서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즉슨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 특히 내년에 한 3번 정도 25bp씩 3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좀 앞당겨져야지만 나머지 2번의 금리 인하가 좀 여유롭게 텀을 두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3월 달까지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단지 금리 점도표에서 그래 나왔을 뿐이고 그런데 왜 과연 시장은 그렇게 흥분하느냐.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발표한 그 성명서에 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각 경제 지표가 갖는, 각 이슈가 갖는 그 속도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금리 인하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지배하지 못하고 시간은 차가 진행되는 것, 그리고 경제 지표도 경제 지표 각각 갖고 있는 것들이 특성들이 달라서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늦게 둔화되는 이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그런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속도감 그거를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느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75bp씩 4번씩 뚜두두두두 했는데 문제는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중반기에도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는 똥출타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과격하게 한 그 후유증으로 다른 경제 지표들이 꺾였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지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꺾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 지표를 포함한 대부분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서야 드디어 그 속도감이라는 걸 느끼면서 경기 둔화를 걱정했고 그래서 N이라는 단어를 썼고 금리 점도표를 봤더니 금리 점도표에서 75bp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보였다. 자, 그런데요. 금요일 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 N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시장에 던져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진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야,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 꿈도 꾸지 않는데 니네 왜 그래? 이러고 있고요.
우리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 인플레이션은 2% 되돌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얻을지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겁니다. 야,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 그랬냐?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근데 주식시장도 왜 이렇게 흥분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 어제 방송에도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미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이렇게 둔화된 경제 지표는요.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제라는 녀석이 미국 경제라는 녀석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녀석이 아주 급격하게 회복이 빨라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겨우 3.1%까지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한다면 경제지표는 회복되기 어려운데 경제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시장을 계속 누르는 야 정신 차려 우리 금리 인하 하겠다고 안 그랬어 라고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내년 3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6번의 금리 인하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연준 점도표는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이 앞서가고 있죠. 뉴욕 증시 전문가가요. 금리 인하 기대 랠리는 타당하긴 한데 너무 과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왜 이렇게 내년에 6번 금리 인하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욕심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연말이 되면 2024년도 돈도 많이 벌고 더 예뻐지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제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엔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바라다가 바라면 이게 사람이요. 바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점점점 꿈이 커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차를 마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 근데 여자는 오늘은 손 잡는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미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진도가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약간 경제를 걱정하면서 N이라는 단어를 썼고 연준이 내놓은 금리 전도표는 75bp가 인하된 정도가 나왔는데 이미 지금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 다 땡겨 쓰고 이제는 횟수까지 늘리면서 3번이 아니라 6번의 금리 인하까지 확장시키면서 지금 엄청난 장밋빛 전망을 땡겨서 지금 부품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닌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자꾸 부품꿈, 자꾸 진도를 나가니까 3번의 금리 인하에서 6번까지 금리 인하 나오고 아마 어쩌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번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될 거예요. 그만큼 너무 사람이 성급하게 움직이면 이제 나중에 이게 다 헛된 꿈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는 연준 의원들이 이제 발언이 시작되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뜨거워진 금리 인하 기대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것들, 자세한 것들은 제가 내일 방송에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